개벽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도둑처럼 다가오고 있는 개벽의 시대. 개벽이 오는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빛생TV 빅버드입니다. 제가 빛의 생명나무 유튜브 채널에서 영혼의 여행과 진화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뵌 지 3년이 되었네요.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한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며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쉽게 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저희 빛생TV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한 편 한 편 준비하고 소통하며 저희도 성장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소개해드린 14강에서 18강까지 5편의 강의를 통해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매트릭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5번째 강의를 끝으로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뭔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인류가 지나온 역사에서 과거의 시간 동안 물질 행성 지구에서 펼쳐진 매트릭스 얘기였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대, 새 하늘, 새 땅에서 펼쳐질 새로운 문명의 매트릭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있는 현재와 새 하늘, 새 땅에서 펼쳐질 미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질 문명의 종결, 개벽의 시대, 새로운 문명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라는 말이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 얘기를 좀 더 큰 범위인 우주의 역사로 넓혀보면 새로운 시대, 새 하늘과 새 땅도 지금까지 지나온 선천시대의 하늘과 땅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개벽의 이야기를 우주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의 여행과 진화의 관점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질 세계에 나온 모든 생명체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죠. 물론 우리 인간도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 즉 물질 세계는 영혼의 여행이 이루어지는 영혼의 여행지 같은 곳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혼의 여행이 이루어지는 물질 우주의 학교 또는 영혼이 현실 세계와 만나는 무대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죠. 영혼의 여행의 무대이자 학교인 현실 세계에는 영혼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조성된 물질적, 정신적 환경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것을 물질 문명의 매트릭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질적 환경, 정신적 환경이 매트릭스라고? 네. 물질 세계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의 매트릭스가 인류 역사에서는 시대별로 각종 문화와 예술, 제도와 체제, 사상과 철학, 문명과 역사로 펼쳐졌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번 시간 주제인 개벽을 인류의 문명과 매트릭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개벽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도 서울 종로의 한 대형 서점 부근을 지나가다 보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죠. 도를 아십니까? 영혼이 맑고 깨끗한 분,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이라는 등 이런저런 이유와 어구를 사용하여 도를 이야기하고 개벽을 말하던 분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만났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민족 종교 계열의 한 단체에서 개벽을 전하는 방식이었죠.
그 방식과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기성 종교단체에서도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자주 듣곤 했던 세상의 격변 또는 말세론과 같은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민족 종교계열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개벽, 후천의 시대, 금화교역과 같은 말로 새로운 후천 세계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그 후천 시대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게 구분하여 알곡을 찾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신앙 또는 도가사상에서 전해지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격암유록 등의 비결서로부터 전달되는 내용이죠. 개벽, 정도령, 대두목의 출현, 미륵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후천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십승지를 찾고 그 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성 종교인 기독교 계열에서 언급되는 내용일 텐데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메시아의 출현, 예수 재림을 통해 인류의 원죄에 대한 심판과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미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전하는 후천 시대의 도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인데요. 이 시간에 그 논리적인 진실성 여부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3가지 이야기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새로운 시대가 지구 행성의 격변을 거쳐 도래할 것이고 선택된 인자들만이 살아남아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얘기죠. 살아남을 인자의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기준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포교 활동이나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까지가 보통 세상에서 회자되는 개벽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빛의 생명나무에서 하늘과의 소통 속에서 밝혀진 우주적 관점의 개벽의 의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은 개벽을 바라고 있을까요?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의 입장에서 개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몇 부류로 나누어질 텐데요. 우선 개벽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개벽 또는 후천시대의 도래, 예수 재림과 같은 구원자의 출현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미 그런 가치와 신념을 개인 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공유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각자가 믿고 따르는 개벽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개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보통의 일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개벽을 기다리는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 국가적, 전 지구적 대재난을 겪으며 맞이해야 하는 개벽의 과정은 인류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한 부류는 종교적 입장에서 새로운 개벽의 시대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필연적인 현실의 문제라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개벽을 거쳐 새로운 시대에 살아갈 인자가 되기 위해 각자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념과 가르침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인류의 의식 수준과 편차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의식으로는 개벽을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 인간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생명나무에서 말하는 개벽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주적 관점에서의 개벽의 의미가 될 텐데요. 왜 지구 행성에서 개벽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 행성의 개벽은 테라 프로젝트다. 우선 가장 큰 틀에서의 지구 행성의 개벽을 이해하려면 테라 프로젝트가 그 출발점인데요. 테라 프로젝트, 빅생TV에서 자주 들어보셨던 말이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테라는 우주에서 지구 행성을 의미하는 명칭입니다. 테라 프로젝트는 서양에서는 지구 차원 상승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종교단체나 민간신앙, 기타 유사 종교단체 등에서는 개벽, 후천개벽, 메시아 사상, 예수 재림, 미리개 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구인가? 지구에서 전 우주적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테라 프로젝트죠. 지구 행성이 우주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나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지구 행성은 우주에서 보면 우주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행성인데요. 어떤 우주적 사연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의 의식과 에너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간략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우주가 처음 창조되고 물질계 우주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행성, 항성들이 창조되었죠. 그리고 영혼들이 창조되어 우주를 구성하는 한 존재로서 창조주의 의식과 에너지에 연결되어 대우주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우주의 역사는 창조주의 의식과 에너지로 대우주가 창조된 1주기를 시작으로 6번의 진화 주기를 거쳐 현재 7주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인데요. 선천의 대우주가 창조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과정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대우주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대우주의 역사에서 1주기에서 6주기까지를 선천시대의 우주라고 하는 것이고 7주기 이후를 후천시대의 우주라고 합니다. 이 선천시대의 우주가 후천시대의 우주로 넘어가는 과정에 테라 프로젝트, 즉 지구 차원 상승 프로젝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뭔가 짐작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테라 프로젝트가 선천 우주의 역사에서 해결해야 하는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선천 우주 6주기가 어떻게 흘러왔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우주에서 테라 프로젝트라고 알려진 개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우주의 주기에서 1주기는 창조주의 의식만이 존재하는 대우주가 창조된 시기이고 2주기는 대우주의 공간이 창조되고 그 공간 안에 시간 개념이 탄생되었고 그 다음 3주기는 대우주의 빅뱅과 함께 행성, 항성의 탄생으로 은하계가 형성되었고 또한 영이 탄생된 시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비물질 세계에서 우주가 창조되고 진화하는 과정이었는데요. 4주기는 보이는 세계인 물질 세계에서 행성, 항성, 그리고 영혼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때 탄생된 영혼은 물질 세계를 관리할 영혼인 특수 영혼, 즉 하늘의 천사 영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질 세계에 태어나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일반 영혼으로 구분됩니다. 이 시기가 대우주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5주기는 물질 세계에 생명체가 탄생된 시기입니다. 영혼이 물질 체험을 위해 생명체의 몸을 입으려면 100 에너지를 얻어야 하니까
영혼에서 백이 합쳐진 영혼 백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 에너지의 종류는 어류, 조류, 갑류, 주류의 네 가지 에너지를 말하는데 흔히 어조갑주라고 말하는 생명체가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탄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이 물질 세계에서 생명체를 통한 물질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의식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6주기는 현생 인류가 탄생되는 시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네안데르탈린,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등이 나오는 시기이지요. 이것은 휴머노이드형 인간이 탄생된 것인데요.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형 인간 중에서 가장 발달한 인종이 현재의 인류와 같은 저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명체 중 가장 고도화된 의식과 감정을 발현할 수 있는 최신형 외투로 창조된 인종입니다. 생명체 중 고도화된 의식과 감정을 다양하게 구현해야 하는 창조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대우주가 6주기까지 진화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주적 모순과 아픔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호모 사피엔스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우주 6주기 동안의 우주적 모순과 아픈 상처를 우주 카르마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주 카르마가 발생한 본질적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주가 5주기에 생명체의 탄생과 함께 급속한 팽창, 양적 성장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대우주의 물질 세계에서 영혼들의 물질 체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부여된 존재들이 있었죠. 특수영혼, 관리자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과도한 자율권이 부여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질 행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주어진 자신들의 역할에 맞는 권한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사적인 욕망에 대한 폭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주 곳곳에서 행성과 행성 주민에 대한 과도한 실험, 폭력과 전쟁, 약탈을 자행하는 등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자와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카르마이며 또한 이들은 우주의 카르마를 지은 우주의 중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천의 우주에서 6주기 초까지 발생한 수많은 우주적 모순과 상처를 해결하고 새로운 후천 우주를 열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 창조주의 의지로 준비되었던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대우주의 변방에 자리한 작은 행성 지구는 대우주에서 후천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된 대우주의 중심 행성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지구 행성에서 펼쳐질 테라 프로젝트에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지구 차원 상승 프로젝트가 지금 이때에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행성에서 개벽이 오는 진짜 이유이며 빛의 일꾼들은 지구 차원 상승 프로젝트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행성을 대우주의 감옥 행성, 실험 행성, 종자 행성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옥 행성은 우주의 카르마를 지은 하늘의 천사 영혼들을 지구 행성에 모아놓고 우주 카르마를 해소하게 한 우주의 감옥 행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험 행성은 우주의 카르마를 발생시킨 모순의 씨앗, 모순의 원인과 이유를 지구 행성에 펼쳐놓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우주의 실험 행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자 행성은 선천 우주의 모순과 카르마를 해소하고 새로운 후천 우주를 열었을 때 후천 우주에서 살아갈 새로운 대우주의 미래가 될 영혼들, 이 새로운 영혼들을 키우고 길러내는
대우주의 종자 행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감옥 행성, 실험 행성, 종자 행성이 된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대우주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창조주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대우주의 차원 상승 프로젝트가 이곳 지구 행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개벽은 대우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여는 중심에 있는 것인데요. 대우주는 지구 테라 프로젝트에서 얻은 결실을 가지고 대우주의 후천의 시대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로만 들어왔던 개벽의 진정한 의미가 짐작이 되시는지요? 개벽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테라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대우주의 진화 관점에서 시작된 지구 행성에서 개벽이 오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 행성의 개벽은 물질 문명의 종결, 물질 문명 매트릭스의 해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행성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지구 행성의 문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문명의 기반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건설되어야 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새로운 세계를 연다는 것은 기존의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계를 지탱해왔던 문명의 기반을 유지한 채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변화와 확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천의 우주에서 지구 행성은 테라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 감옥 행성, 실험 행성, 종자 행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그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이제 지구 행성은 선천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문명의 기반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개벽의 과정을 맞이해야 합니다. 지구 행성의 개벽의 과정은 비유적으로 지구 행성 문명의 리모델링의 과정이며 이것은 지구 멸망이나 지구 종말론과 같은 세상 속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구 행성의 환경이 모두 바뀌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는 지구 행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격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환경의 격변, 두 번째는 사회 환경의 격변을 거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연 환경의 격변은 대우주의 모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구 행성에서 하늘이 설치했던 지구 행성의 자연 환경의 본질적 모순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 행성에서 에너지의 불균형을 극대화시켰던 23.5도 기울어져 있던 지축의 정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축의 정립과 함께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대륙과 해양의 융기와 침강 등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대재난을 겪으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지구 행성의 자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환경의 격변은 물질 문명 매트릭스의 붕괴와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괴질과 바이러스, 경제 대공황, 종교 매트릭스의 붕괴 등을 겪으며 지구에서 살아온 인류의 운명과 사회적 기반 환경의 붕괴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인류 문명과 사회 기반 환경을 다른 말로 물질 문명의 매트릭스라고 했는데요.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살아온 이래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보이지 않는 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와 방식은 달랐지만 늘 존재하였고 물질 세계가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되었습니다.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 결정된 신분이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었고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는 토지와 군사를 가진 자가 인간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었고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진 자가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졌고, 현대에 와서는 정치와 종교, 언론, 권력기관, 금융, 경제, 산업의 기득권층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물질 문명 매트릭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멀어진 계층은 문명사회의 약자로 소외계층으로 살게 되는 물질 문명의 매트릭스 체계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행성을 물질 문명 중심의 매트릭스가 짙게 깔린 어둠의 행성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물질 문명 중심의 극단으로 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은 마치 그물망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늘과 함께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인자들, 즉 어둠의 정부와 현실 세계의 엘리트 계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물질 문명의 매트릭스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 매트릭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관리해온 주체가 하늘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물질 문명의 매트릭스가 해체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모든 자연 환경, 사회 환경의 대격변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개벽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벽은 물질 문명의 종결, 물질 문명 매트릭스의 해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의 여러 매체와 종교 및 영성단체에서 접했던 개벽의 실체와 의미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맞이해야 하는 개벽은 창조주의 의지와 계획으로 준비된 대우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곳 지구 행성에서 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서 대우주의 테라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그 결실을 맺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주 창조주께서 주관하시는 테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선정된 지구는 선천의 대우주에서 발생된 모든 모순을 펼쳐놓은 우주의 감옥행성, 실험행성, 종자행성이었습니다. 테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우주의 아픈 역사와 함께한 지구행성은 감옥행성으로서 우주의 카르마를 지은 영혼들의 카르마를 해소하였으며, 실험행성으로서 우주의 수많은 모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으며, 종자행성으로서 우주의 미래를 열어갈 영혼들을 기르고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웠던 어둠의 행성 지구는 테라 프로젝트를 통해 선천 우주의 아픈 역사와 함께하며 어둠의 행성, 암흑행성의 고단했던 여정을 마치며 대우주의 보석 행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살아온 인류의 아픔과 영혼들의 슬픈 사연들과 수많은 생명체의 고통을 밑거름 삼아 어둠의 행성에서 빛의 행성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을 저의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지구 행성의 개벽이며 대우주의 차원 상승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개벽은 후천시대 정신문명의 중심이 될 한반도에서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의 개벽은 후천시대 정신문명의 중심이 될 한민족 단지파의 땅에서 빛의 일꾼들의 출현과 함께 인류 앞에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벽의 실체이며 개벽이 오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물질 문명 종결과 물질 문명 매트릭스의 해체가 진행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